자, 필기 꼼꼼히 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숙제고 뭐 퀴즈고 다 낼 거예요. 필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뭔 얘기를 할 거냐? 요거. 자, 압력이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뭐죠? 압력이 우리말 번역이죠.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pressure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그 기본적인 정의가 자, 어떻게 됩니까? 압력은 외력을 그것의 작용 단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정한 거예요? 정의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정의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힘을 작용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다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의 그 기본적인 단위 체계를 보면 자, 외력이니까 이 또한 힘이겠죠. 력이라고 하면 이건 힘이잖아요. 자, 힘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뭡니까? 힘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영뚜야? 힘의 기본 단위. 뉴턴이죠. 1뉴턴. 그 다음 나누기. 군열아, 단면적의 기본 단위가 뭡니까? 단면적의 기본 단위. 그렇죠. 1m 제곱이죠. 이게 바로 그냥 압력의 기본 단위입니다. 알겠죠? 어려워할 필요 없고 저게 그냥 압력의 단위예요. 그러면 이 압력의 기본 단위를 이제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냐면 1N/m 제곱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런데 얘를 옛날에는 뭐 요즘도 쓰지만 관습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쓰냐면 1PA 이렇게 바꾸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압력의 기본 단위가 N/m 제곱이 맞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파스칼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파스칼 단위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걸 더 많이 써요. 오히려 이 단위보다는 이거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압력의 기본 단위는 N/m 제곱이다. 아시겠죠? 논리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2.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외력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몇 가지 없어요. 물리를 조금만 배우면 알 텐데 굉장히 다양해요. 외력이라는 건 물리 시간에 배우니까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입자들 사이의 인력, 청력 이런 것들도 외력이죠. 그 다음에 중력 이것도 외력이죠. 뭐 마찰력, 수직항력, 사질 이건 다 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압력 표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압력이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화학이잖아요. 그러면 화학에서 이 압력이 뭐냐면은 그 자주 등장하게 되는 표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표현을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어떤 표현을 생각을 해볼 거냐면 바로 이거. 이걸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난데없는 액체 기둥이라니 자, 이 뭐냐? 짜자자잔. 자, 얘는 어떤 그릇입니다. 근데 이 그릇은 잠시 질량을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실린더죠. 이렇게 길쭉하게 솟은 이런 그릇에다가 여기에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액체를 채웠어요. 어떤 액체를 채웠어. 그리고 이 액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질량을 M.
자, 그러면 이때 이 그릇이 들어있는 요 아래쪽 단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면적은 A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이 액체가 들어있는 그릇이 어느 지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액체라고 하는 놈도 뭐를 경험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런 식의 중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중력에 의해서 이 액체의 어떤 그 질량이 이 빗금친 면을 꾸지직 누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 면에도 뭐를 정의할 수가 있겠어? 바로 압력을 정의할 수 있을 거란 얘기지. 작용 단면적이 여기인데 거기에 액체의 무게가 외력으로 작동할 테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럼 요 정의 그대로 한번 써보죠. 자, 압력을 영어로 뭐라고? 프레셔라고 하기 때문에 압력을 앞으로 온 소문자 P 이렇게 줄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셔에 P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P는 힘을 F라 쓰고 외력을 external force라고 해서 EX로 줄여 쓰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외력을 영어로 external force 이렇게 쓰거든요. force가 힘이란 말인 건 알죠? 외력은 외부로부터의 힘이란 뜻이니까 영어로 쓰면 external force예요. 그래서 external의 EX를 따서 이렇게 EX 이렇게 쓸게요. fax 아니에요. 그렇죠? fax 아니고 external force를 저렇게 줄여 쓸게요. 자, 그 다음 단면적, 면적을 영어로 area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 다니는 단어는 알죠? 그래서 보통 물리학에서는 면적을 A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라는 게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경우 요 외력이 뭐로 작동하는 거겠어요? 요거로 작동하는 거죠. 맞죠? 그 외력이 지금 하필 뭐이다? 중력. 중력. 자, 그래서 뭐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액체 질량에다가 G가 뭐죠, 군열아? G가 뭐죠, 군열아?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그래서 액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지금 외력을 중력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 G 이름이 뭐라고 했었냐면 중력 가속도야. 알겠죠? 중력 가속도. 물리 시간에 이 정도는 배웠죠? 이 정도 배웠죠, 중력 가속도. 그래서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외력인 중력을 표현하였어요. 이때 요 액체 기둥이 하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h라고 해보자. 그래서 h는 저 기둥의 액체 기둥의 높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곱하기 h분의 h. 자, 해도 돼요, 안 돼요? 자, 성윤아, 저래도 돼요, 안 돼요? 저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뭐 위아래 똑같은 걸 곱한 거니까요. 이걸 짜잔, 이렇게 바꾸어 볼게요. 자, 뭐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요, A에다가 H를 곱한 걸 그걸 V로 바꾸었어요. 자, A는 단면적이고 H는 높이예요. 군열아, 그럼 V가 뭐예요? 부피 되겠죠. 부피. 뒤에 나오겠지만 부피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부피 영어로 볼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피를 영어로 볼륨이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로 대문자 V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 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자, 등호를 기준으로 뭐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요만큼을 이렇게 치환한 거죠. 맞나요? 이게 뭔지 몰라도 수학을 알고 있다면 뭐 얘를 이렇게 치환한 거네. 그럼 이 치환한 물리량이 뭔지 알아야 될 텐데 m이 뭐예요? 질량. V는? 그걸 나눈 걸 뭐라고요? 그렇지. 미르도. 그래서 여기 그 어떤 액체의 미르도를 편의상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기가 좀 묘한데 이게 이제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그리스 알파벳인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르로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냥 르 한 다음에 호의 장모음. 그래서 이제 제대로 발음은 르호 이건데 이게 자음 두 개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발음하면은 앞에 게 이제 뭐냐면 약간 이렇게 묵음처럼 처리되니까 보통 읽을 때는 로 이렇게 읽어요. 로 알겠죠? 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 알파벳인데 쓸 때 숫자 9는 이렇게 쓰잖아요. 쟤는 거꾸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알겠죠? 민정 오케이? 좋았어요. 좋아. 민정아 뭐라고요? 잘했어요. 민정 혹시 그리스 사람? 봅시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런 시스템에서는 이 압력 표현을 어떻게 한다? rho GH. 당연히 이 표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야 됩니다. 앞으로 억수로 복수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 P는 로지 H라는 저 표현 물리 시간에도 배웠을 겁니다. 배웠나요? 민정아 저 표현 배웠어요? 요 표현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어요? 배운 적 있죠. 이게 물리학에서는 그 베르누이 원리라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베르누이 원리가 어디에 응용되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 왜 운전하다가 쓰려면 뭘 밟아야 돼요? 쓰려면 브레이크 밟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 자동차가 무게가 어느 정도죠? 기본 그냥 승용차요. 뭐 이따만한 큰 트럭 말고요. 그냥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용 그런 승용차 기본 무게가 보통 1톤이에요. 자동차 한 대가 보통 1톤이거든요. 1톤이면 1000kg. 그러면 엑셀 막 밟아가지고 좀 빨리 달리면 뭐 100km, 뭐 150km 막 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톤짜리가 150km로 달린다. 사실 운동 에너지 크겠어요, 작겠어요? 엄청 크죠. 그런데 그 엄청난 운동 에너지의 쇳덩어리를 그냥 발가락 하나로 까딱 하면 세울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생각해보면 브레이크라는 장치도 되게 희한한 건데 그 원리의 근본이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8세기 수학자 이름을 따서 베르누이 원리라고 한 건데 그 베르누이 원리를 표현할 때 이게 나와요. 억수로 중요해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니까 기억하도록 하시고 이게 지금 오늘 주제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나중 그 10챕터에서 상태 변화할 때 뭘 배우게 될 거냐면 표면 장력 현상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 표면 장력 현상 할 때도 이게 또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쓰이니까 꼭 외워야 된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뭘 해볼 거냐? 3 기압. 요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 표현. 기압 표현. 기압. 첫 번째 1. 기압 표현. 표현. 첫 번째 1. 대기압 현상. 자,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여기 예를 들면 뭐 일기예보에서도 오늘의 대기는 불안정하여 뭐 해가 떴다가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저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말 속에서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뭐가 채워져 있다? 기체가 채워져 있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런 말을 쓰기 전인 300년, 400년 전에는 이런 곳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채워져 있는 기체가 실제 눈에 보이진 않잖아. 여기 질소기체, 산소기체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질소기체, 산소기체가 눈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분자나 원자에 대한 생각이 있기 전에는 여기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어떤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기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에 채워져 있다라는 생각을 뭘 보고 최초로 하게 됐을까요? 어? 우물이요? 아, 우물.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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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용이 어떤 것들이 대기압과 관련된 현상일까요? 예로 들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영뜨?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덩윤?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아, 그래요? 시윤?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그래요? 다시 뭐라고요? 아, 열기구. 예, 열기구 좋아요. 열기구가 언제 맨 처음 만들어졌더라? 18세기인가? 열기구가 맨 처음 18세기인가? 그것도 사실은 대기압과 관련된 중요한 현상이긴 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열기구만 하더라도 꽤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기구라는 특수한 장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은 경험하기 어려운 거고요.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에서도 대기압 현상이 있습니다. 예, 바람도 좋고요. 예, 바람 좋네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 뭔가 와서 때리는 느낌이 나죠. 그것도 좋은데 그걸 조금 더 가시적으로 확 보여줄 수 있는 거 민정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 없어. 그래. 좋아. 자, 바로 뭐냐? 이겁니다. 자, 짜자자잔. 물. 자, 큰 대야에 물을 채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컵 하나를 넣어줍니다. 유리컵 같은 거요. 유리가 처음 활성화된 게, 이게 최초로 상품화가 된 게 16세기 때 유리가 처음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비싸긴 하지만 300년, 400년 전에도 유리는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건 유리컵을 물속에 담궈 둡니다. 자, 이런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물에 컵을 이렇게 넣어놨으니 이런 곳에나 이런 곳에나 물이 다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따 손을 쑥 집어 넣어서 손으로 이 컵을 딱 잡습니다. 잡아요. 잡은 다음에 컵을 바닥을 딱 잡고 얘를 물 속에서 거꾸로 뒤집습니다. 물 속에서 알겠어요? 그 물 속에서 거꾸로 뒤집으면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맞죠? 그럼 물 속에서 잡고 거꾸로 뒤집은 거니까 여기는 물이 채워져 있어요? 안 채워져 있어요? 당연히 다 채워져 있겠죠. 그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상태로 얘를 끄집어 올립니다. 끄집어 올리면 이렇게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현상 관찰해 본 사람. 관찰해 봤죠? 군율이 관찰해 봤죠? 영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누가 저기 성윤아 이런 현상 관찰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야, 민정아 이런 현상 관찰해 본 적 있어요? 뭐라고? 많이는 못 봤다. 아니 한 번이라도 본 거 봤으면 본 거지. 본 거 봤어요? 그래요? 시훈 저런 현상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이 현상은 언제부터 일어난 현상일까요?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가능했을까요? 150억 년 전부터 이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우주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가능한 현상이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인데 여러분들은 인생 15년 동안 지금 영수 지금 몇 살인 거예요? 16살. 15년, 16년 살면서 150억 년 동안 계속된 현상을 15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큰 문제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건 뭐 할 때 관찰할 수 있냐면 영뚜 혹시 집에서 설거지 해본 적 있어요? 좋아요. 성윤 집에서 설거지 해본 적 있어요? 설거지 해볼 때 맨날 할 수 있어요. 그 싱크대에 물 가득 채워놓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설거지할 거 이렇게 넣고 설거지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설거지할 것 중에 유리컵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집에 와서 한번 해보라고요. 해보라고. 알겠어요? 진짜로 딱 잡고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들면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되는데 이걸 한 번도 안 본 거지. 아, 진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시우나 열기구 타는 게 쉽겠어요? 이게 훨씬 쉽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시윤이 오늘 집에 가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성윤 해보세요. 알겠죠? 저 영투 해보세요. 알겠죠? 아, 이걸 안 해봤다니. 포용이는 언제 봤어요? 아, 예, 맞습니다. 물 장난칠 때도 이거 할 수 있어요. 페트병에 물 담아가지고 거꾸로 들면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네, 물 장난칠 때도 저거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꼭 해보기 바랍니다. 아, 진짜 이상. 자, 그럼 잘 봐라. 그러면 봐봐. 원래 물이라고 하는 건 수면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지. 그런데 얘는 수면을 넘어서 물이 치솟아 올라온 거 아니야. 왜 이렇지? 왜 얘는 픽 올라오는 걸까? 픽 올라오는 걸까? 봐봐. 짜자자잔. 자, 영뚜? 이거 뭘까요? 성윤아, 이거 뭘까요? 여드름 되겠습니다. 여드름.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은 게 뭐야? 나의 피부란 얘기겠죠? 피부에 여드름이 하나 보여요. 알겠어요? 뾰루지게 이게 막 피지가 하나 보여. 여드름이라고 해도 되고 피지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린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짜내잖아요. 어떻게 짜내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잖아요. 맞아, 아니야? 꾹 누르잖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지? 꾹 이렇게 되지? 맞아요, 아니에요? 자, 시윤아, 맞아요, 아니에요? 민정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파묻혀 있던 여드름이 꾹 누르니까 튀어 올라오는 현상이나 원래 잠잠했던 물이 위로 튀어 올라오는 현상이나 원리는 다르겠어요? 원리는 똑같겠어요?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꾹 눌러서 올라오는 것처럼 이때도 뭔가가 누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뭔가가 누른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손가락이 누르는 게 명백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 뭔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안 보이는 뭔가를 뭐라고? 대기라고 하자라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인간은 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철학과 자연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드름 눌러 짜는 거 아주 특별한 현상이에요. 언제든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언제든 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언제든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매우 특별한 현상이에요. 이것도 언제든 볼 수 있는 건데 안 본 거 아니에요. 영수 같은 애들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언제든 볼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자연과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알려지자마자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 어떤 추가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될까요? 그러면 뭔가 대기라고 하는 그 뭔가가 누르는 만큼 올라오네? 저 현상을 저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 질문을 얼마나 어떻게 또 질문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자연 철학이에요. 이런 현상은 알려졌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영투 같은 애들은 신기하다 뭐 이런 거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는 보통 사람이고요. 자연과학자인데 이걸 보고 신기한 걸 넘어서 그렇다면 이런 생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과학자예요.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 넘어가면 끝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더 할 수 있을까요? 성인아 여기서 어떤 생각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훈아 여기서 어떤 질문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민정아 여기서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더 해볼 수 있을까요? 뭐라고? 정답. 자, 바로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컵이래 봐야 한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한 10cm 정도짜리 컵으로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20cm짜리로도 했더니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냐면 과연 어디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면 어디까지 물기둥은 솟을 수 있을까? 무슨 말 알겠죠?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학자라면. 이 생각을 최초로 했던 학자 이름이 뭐예요? 최초로 했다기보다는 그 최초로 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 그게 바로 이 생각에 대한 행동을 최초로 한 사람이 바로 토리첼리입니다. 그래서 토리첼리라는 저 이탈리아 물리학자가 이 생각을 실제로 몸소 실험을 해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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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보았더니 물기둥의 경우
물기둥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10m 정도 치솟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뭐냐면 물기둥의 경우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워 놓으면 물이 이렇게 해갖고 물이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한 10m까지 치솟는 걸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비워놓은 곳은 이쪽은 진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릇을 더 크게 뽑는다 하더라도 이 위쪽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10m까지만 물기둥이 올라간다라는 걸 어찌저찌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 실험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큰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힘들어요? 어? 그렇지. 바로 뭐냐면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다? 10m가 넘는 실험 장치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선 잘 봐. 이게 안과 밖이 잘 보이려면 토리첼리가 살던 시기에는 19세기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있어요, 없어요? 플라스틱 없거든요. 페트병 같은 게 아니라 투명하게 관찰하려면 유리 그릇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유리 그릇을 10m짜리를 뽑는다. 이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제작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지겠죠? 그리고 옮기다가 실험하다가 뚝뚝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옮겼다고 쳐요. 어떻게 큰 돈 들여가지고 큰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큰 돈 들여가지고 유리도 제작했어. 10m짜리를 기계 무슨 말? 그러니까 좀 더 남아야 되니까 뭐 11m짜리를 제작을 했어. 그래갖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큰 비싼 돈 주고 해가지고 집에 갖고 왔어. 사실은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야. 뭐라고? 초고예요. 정답. 뭔 말이냐면 봐봐요. 이게 만약에 10m라고 하자. 어?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10m짜리를 넣고 거꾸로 뒤집을 정도의 물 깊이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집에 10m짜리 그리고 이제 얘를 잡고 이제 돌려야 되니까 요 폭도 20m는 돼야 되고 요 깊이도 넉넉 잡아 한 15m 정도 되는 수조를 파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10m짜리 이 그릇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이거 돈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엄청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아닌데 너무너무 무능한 프로젝트인 거지. 땅 파는데 돈 써야 되니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생각은 있겠지만 실제로 구현하기가 아주 곤란한 거야. 그럼 이건 토리첼리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바로 자, 그럼 여기 지웁니다.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이야. 자, 여기에서 2의 두 번째 2. 바로 물보다 밀도가 더 큰 액체를 사용해 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물보다 좀 더 무거운 액체를 써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솟아 올라오는 높이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이에요. 더 무거운 액체를 쓰면 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물보다 밀도가 큰 액체가 흔할까요? 진짜 찾기 어려울까요?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우리 지구에 흔하지만 액체 상태 중 밀도가 굉장히 큰 녀석이 또 사실 물입니다. 그래서 물보다 밀도가 큰 액체를 찾는 건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어찌저찌해서 찾아낸 것, 그게 바로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수은을 써보자 이런 얘기죠. 수은 아시죠? 수은. 수은 액체로 존재하는 거 아시죠? 자, 수은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금속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금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대표적으로 뭐 금, 은, 철, 구리 이런 거 다 상태가 뭡니까? 고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있는 모든 금속이 사실은 다 고체예요. 상온에서. 그런데 수은만 상온에서 희한하게 액체로 존재하죠. 그래서 수은을 가져다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된다 더이다. 그릇을 만들고 여기에 수은 액체를 이렇게 채우면 이 수은 액체가 해서 그래서 요렇게 잠깐만 잘못 그려졌다.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경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실험을 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대략 76cm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76cm 위쪽은 무슨 상태고요? 진공 상태고요. 그래서 이때는 유리 그릇을 아무리 길게 뽑아도 76cm 이상 올라오진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러면 여기서부터 유리 그릇을 어떻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 한 1m 정도짜리로 만들면 충분히 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해볼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물에서부터 관찰되는 현상이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밀도가 큰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시도해 봤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에야 토리첼리의 실험이 수은 기둥 76cm라는 건 전 세계 모두 다 아는 상황이지만 200년 전 그 상황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타개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 고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쓰시고요. 아이고. 자, 잘 쓰시고 있나요? 아이고, 됐다. 자, 이쪽 지웁니다. 훈쇼.
그러면 퀴즈. 수온. 자, 얘 미르도 얼마냐면요. 13.6 g per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물의 밀도는 어느 정도죠? 물 밀도는 얼마예요? 1 g per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1 세제곱 센티미터의 물은 1g에 해당하는데 1 세제곱 미터의 수온은 13.6g에 해당합니다. 즉 부피가 같다면 물에 비해서 수온이 몇 배 더 무겁다는 얘기입니까? 13배 이상 무겁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밀도가 엄청나게 고밀도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약간 빗대어 얘기를 하면 왜 마트에 가면 이런 생수통 있잖아. 생수통 2리터짜리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6개 들어서 이렇게 큰 팩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생수통 2리터면 무게로 치자면 대충 몇 킬로가 되는 거야? 물 2리터만큼 들어있으면 2kg거든. 그럼 그 6개 들어있으면 총 몇 킬로야? 12kg. 이거 6개 팩 묶여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달려있는 거 마트에서 본 거 있지? 그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다 뭐 마트에 장 보러 갈 테니까. 솔직히 그거 들면 가벼워요? 굉장히 묵직해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 물을 다 빼고 수은을 집어넣었어. 그럼 얘가 무게가 몇 배가 된다는 얘기야? 13배, 14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들겠어, 못 들겠어? 못 들어.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밀도가 그냥 밀도가 아니고 이렇게 환산해 생각하면 와, 이거 엄청나게 무거운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밀도가 이 정도가 되는 수은 기둥 76cm에 해당하는 수은 기둥 76cm가 진누르는 이거예요? 시험 맞아요? 진누르다 쓰시면 돼요. 진누르는 압력을 진누르다. 이건 아니고 이건 멍멍 짓는 거고 진누르다 맞는데 맞지? 그래. 진누르는 압력을 뉴튼 퍼 미터 제곱 은 몇 뉴튼 퍼 미터 제곱일까요? 자, 이거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시작. 해보세요. 해보세요. 칠판에 써 있는 내용으로 해보세요. 해보아, 해보아. 가수 중에 보아가 있죠. 해보아요, 해보아요. 미안해요. 자, 저거 계산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뭐 계산기도 주고 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이고 빡세다. 좋아 좋아. 그렇다면 다 먹었네. 하나 먹을래요? 먹을래요? 짜잔. 자, 영도 안 먹을 거죠?
뭐 접대 안 먹는다며요. 성인이 먹을래요? 자요. 시은아 먹을래요? 민종아 없어요. 하나 더 있지. 하나 더 있지. 이제 기분 좋죠, 민정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이런 거에 다 행복을 느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껴야 인생이 풍부해지는 거야. 좋았어. 민정이도 하나 먹어야지. 자요, 민정아. 짜잔. 하나 잡사요. 아유, 나도 하나 먹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자, 해봅시다. 자, 요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순 액체를 가득 채운 거죠. 가득 수 채운 거죠. 이렇게 가득. 그리고 이때 높이가 얼마요? 76cm요. 그럼 이때 이 단면 여기에 작용하게 되는 압력을 계산해 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수식을 알아요. 어떤 수식? 로 GH. 맞죠? 요거 그대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웠는데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액체 기둥에 의한 수식 로 GH를 외워야 되겠지? 외워. 자, 이제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보자. 0뜨 로 얼마야? 13.6.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군열의 G 얼마야? 군열의 G 얼마야? 중력가속도, 중력가속도 안 배웠어요? 배웠죠? 9.8. 뭐 10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뭐 9.8. 단위는 뭐라고? 중력가속도 단위. 포용 중력가속도 단위. 그렇지.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력가속도 G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그리고 이때 높이 얼마나 치솟는다고요? 치솟아요. 76만큼 치솟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높이에다가 76. 이거 계산하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하는 게 약간 껄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자, 13.6g인 거죠. 그죠? 13.6g인 건데 이때 여기 보시면 어디는 센티미터의 세제곱인데 여기는 센티미터 1승.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약분된다는 거 알겠죠? 맞아요? 약분되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분모에 1
센티미터의 제곱 이 여기 배치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제곱에 숫자 76. 자, 저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맞죠? 성윤아 맞아요? 성윤 맞죠? 시윤 맞아요? 민정 오케이?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요따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고 킬로로 바꿔야 돼요. 제일 저렇게 바꿔야 돼요. 자, 킬로의 뜻이 뭐예요? 킬로의 뜻이 뭐예요? 천이잖아, 천. 거기다가 천을 다시 나눈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킬로 해도 등호는 성립해요? 달라져요? 성립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놓고 킬로로 바꿔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계산이 다 틀려져요. 그리고 나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1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9.8 곱하기 76 한 다음 여기에 있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걸 단말로 뭐라고 하나요, 민정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민정아. 뭐라고요? 어? 아, 예. 말로 맞는데 그걸 단위로 뭐라고 해요? 단위. 바로 뉴턴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F 이퀄 ma. 이거 숫자로 쓰면 뭐냐면요. m 질량이죠. 1kg의 물체가 a 가속도죠. 1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게 해주는 그때 힘을 1뉴턴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다른 말로 뉴턴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뉴턴 나누기 1 곱하기 자 센티미터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이란 거 알겠어요? 저거 맞아요? 성윤아 맞아요? 맞죠? 누구야? 말이 생각이 나요. 아유, 말이 생각이 나요. 영수 맞아요? 민정 맞아요? 시연 맞아요? 포영이 맞아요? 그리고 나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13.6 곱하기 76 9.8 곱하기 10의 1승. 그러면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10의 마이너스 4승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10의 1승이 되겠죠? 드디어 남는 단위는 누구하고 누구만 남아요?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남는다고요.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했던 거 자연과학의 계산은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단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연과학의 계산은 단위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단위 체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바꿀 때는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어떤 개념들을 배우느냐가 보시다시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해요. 알겠어요? 이래야 나중에 일반화학 과정, 그리고 그 일반화학 과정을 보통 사람들은 대학교에서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면 고등학교 때 그 일반화학 과정의 공부를 하게 된다고요. 그때 저런 게 억수로 중요하다고요. 저런 거 하나하나가 실수와 등급을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의 중등 교과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통 그냥 숫자만 곱해가지고 뭐 답 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위험한 교육 방법이에요. 실제로는 숫자보다는 단위가 훨씬 중요하겠죠.
단위를 찾아 들어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문제 풀면 맨날 틀려요. 이런 거. 내가 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봐야 돼. 약분, 봐봐. 내가 약분도 하고 바꾸고 이런 걸 손으로 다 해봐야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숫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 지금 계산기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 뭐 휴대전화 있는 사람? 이거 계산 좀 해줄래요? 해봐요. 시작. 네. 해줘보세요. 뭐 얼마쯤 나와요? 얼마 나와요? 10 그다음 101 2 9 2 뭐 점 뭐 나오겠죠, 그렇죠? 그냥 뭐 점 8이면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 알겠죠? 그래서 10만 1293 뉴턴 퍼 미터 제곱이 이 조건에서 계산이 된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기압이라고 하는 조건을 넣고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바꾸면 대략 이 정도 숫자가 나온다고. 뭐만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필기 하시고요. 했죠? 필기했죠? 했죠? 그 다음 짜잔 한 다음에 자, 또 군열아 13.6 곱하기 76 한번 해볼까? 그냥 이 두 개만 곱해볼까? 시작. 13.6 곱하기 76 이거만 해볼까? 시작. 오, 바로 봐. 그냥 이 두 개만 곱할 거예요. 두 개만 곱하면 1033.6이 나와요. 자, 그럼 잘 봐요. 이거 두 개만 떨렁 곱한 게 이거니까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식이에요, 등호예요? 당연히 등호죠. 이런 짓을 지금 왜 했을까요? 포영아? 왜 이런 걸 왜 했을까요, 지금? 바로 이 앞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게 뭐냐? 13.6은 수의 밀도였죠. 맞나요? 맞아요? 76은 순 기둥의 높이였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1은 누구의 밀도예요? 물의 밀도죠. 그러면 1033.6은 누구의 높이겠어요? 물 기둥 높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겸사겸사 알기 위해서 저런 계산을 해본 거죠. 자, 우리는 알아요. 수은 밀도 13.6의 단위가 뭐였어요? 원래 단위. 맨 처음에 보이는 단위 뭐였어요? 단위가 뭐였어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였잖아요. 그리고 그 수은 기둥 높이가 원래 단위가 뭐였어요? 맨 처음에 변환하기 전에 센티미터였잖아요. 그죠? 센티미터. 그러면 물의 밀도도 우리가 1이라고 하면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그램 퍼 센티미터죠? 그러면 1033.6의 단위는 그럼 뭐겠어요? 단위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똑같은 센티미터가 돼야 할 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뭐다? 자, 어디를 지워볼구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그렇다면 대기압. 그래서 요 밑에 쓰면 돼요. 밑에 쓰면 돼. 칸이 없어서 여기 이렇게 씁니다. 자, 대기압에 해당하는 물 기둥 높이 H2O라고 써보자. 그럼 그게 지금 얼마? 1033.6cm다. 그럼 얘를 미터로 바꾸면 10.6
336m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요 뒤에 요 우수리 떼고 그냥 퉁쳐서 대략 몇 미터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10m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기압에 해당하는 압력을 물기능으로 대략 환산하면 10m라고 나온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계산의 근거가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아까 토리첼리 실험을 할 때 물 갖고 실험하면 유리기구 10m까지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10m가 여기서 온 계산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여기에서 수압이 어떻게 된다? 1기압씩 증가하는데 10m당 1기압씩 수압이 증가한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물속으로 10m씩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증가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요 계산에서 온 거예요. 알겠죠? 영자 알겠죠? 이 논리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됐죠? 자, 쓰세요. 다 썼어요? 자, 그 다음 지웁니다. 자, 지운다. 지운다. A. 아이고. 좋아. 내가 뭐라 해야 되지? 그 다음 4. 1 ATM. 우리말로는 1기압의 정의. 자, 우리말로 기압이라고 번역하는 단위를 영어 표현으로는 ATM이라고 씁니다. 자, 저 ATM은 원래 영어에 있는 단어 atmospher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영어 시간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원래 어떤 뜻이냐면 명사인데 noun 명사인데 어떤 뜻이냐면 그냥 대기라는 뜻도 되고 그냥 분위기 뭐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일상 언어 생활에서 뭐 영어 쓰는 사람은 다 아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있는 앞 이니셜 ATM을 따서 이렇게 줄여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는 1기압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뭐 영어로 읽을 때는 1 ATM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읽기도 합니다. 그럼 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1 ATM이라고 하는 건 정의입니다.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정했습니다. 아까 일기압과 관련해서 수음기둥 76cm라는 실험적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애석하게도 수음기둥 76cm는 일기압의 정의가 아니에요. 일기압의 정의는 그냥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을 1기압으로 정한 거예요. 그냥 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냥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음기둥 76cm에 해당하는 압력을 실제로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바꾸면 이 숫자 안 나왔죠? 이게 아니고 10129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숫자에서 영감을 받은 거긴 하지만 그 숫자로부터 정확하게 어떤 숫자, 이 숫자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저 숫자로 정하자라고 해서 저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얘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걸 760 토르로 정의합니다. 이 토르는 그 망치 들고 다니는 그 토르가 아니에요. 그 망치 들고 다니는 그 토르는 철자가 이거죠. 그 망치 들고 다니는 걔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so고 이거는 토리첼리의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1 ATM을 760 토르 분의 1로 정의한 거야. 그러니까 760 토르로 정의한 거야.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다 정의다, 정의. 자, 정의니까 무슨 이유 있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때 얘를 하나를 더 정해요. 어떻게 정하냐면 760 cm Hg 라고 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760 cm Hg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는 단. 자, 얘네들은 단이 아니고요. 얘네들은 always예요. 언제나요. 언제나 이렇게 정의된 거야. 알겠죠? 그런데 760cm Hg는 단서가 붙어요. 바로 영도시에서만 등호가 성립해요. 왜일까요? 왜 영도시라는 조건으로 정해놨을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온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센티미터 Hg라고 하는 단위는 온도 조건이 붙어요. 영도시로 붙어요. 왜일까요? 쉬운 왜일까요?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뭐 과학고나 영재고 면접 준비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면 된다고요. 별것도 아니지만 이런 지식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좋다고. 왜 영도시냐면 얘가 액체잖아요. 온도에 따라 열 팽창을 할 수 있어요. 자, 물리 시간에 열 팽창 배웠죠? 그래서 열 팽창 대표적으로 뭐 그 선로 길이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막 선로가 찍 늘어나고 막 겨울에는 수축하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당연히 저 수은이라는 물질도 열 팽창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면 열 팽창을 하면 뭐가 변할 수 있겠어요? 밀도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온도 조건을 고정해야 그 온도에 맞는 정해진 밀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센티미터 Hg는 0도씨라는 조건이 붙어요. 나머지 애들은 온도하고 무관해요. 알겠죠? 아이고. 자, 이들 두 번째 이 어떤 압력 단위도 하나가 있냐면요. 원바라고 하는 압력 단위도 써요. 이게 1 ATM은 화학에서 많이 쓰는 이제 압력 단위인데 이 원바라고 하는 얘는 물리하고 그 지구과학에서 주로 쓰는 단위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경계가 있는 건 아닌데 보통 그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바로 1,00000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정의해요. 그래서 10만 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이 1 ATM이라면 뒤에 것 떼고 그냥 10만 뉴턴 퍼 미터 제곱이 1바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좋아. 오케이, 됐다. 좋아. 됐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1 ATM을 1바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요? 얘를 이걸로 나눈 거 아니야. 그러면 1.01325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1 ATM과 1바 사이에는 이 정도의 비례상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죠?
때 여기다가 곱하기 1000을 해요. 곱하기 밀리를 해요. 자, 요 밀리의 뜻이 뭐예요? 읽을 때 밀리라고 읽는 얘의 뜻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럼 10의 3승에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니까 등호 성립하는 거죠. 같은 거죠. 그래서 관습적으로 10의 3승을 곱하고 밀리를 다시 곱하면 얘를 다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다? 1ATM은 1013.25 밀리바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위는 기상학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위예요. 왜? 뭐 오늘 저기압이다 고기압이다 할 때 뭐 그런 말을 쓰면 뭐 1013 밀리바 뭐 이런 말 쓰거든요. 기상학 할 때 이 압력 단위가 되게 많이 나와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일기압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다. 됐죠? 됐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셜 그닥세요. 오, 너무 많이 찍었어.